안녕하세요. 방배동 요리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최경숙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썼냐면 처음에 서양 요리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그 다음에 기초가 되는 중국 요리, 기초가 되는 일본 요리, 이 세 개의 책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손대기 어려운 한국 요리를 냈어요. 한국 요리는 국, 밥, 그 다음에 반찬 나누어서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약이 필요 없는 제철 요리,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10권 정도 책을 낸 것 같아요. 제 소개가 됐을까요? 제가 80년 초에 남편이 동경에 주재원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라나 요리에 사실 음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레시피가 있고 뭐 계량을 하고 한다는 개념이 없이 음식을 잘했는데 동경에 도착해가지고 살면서 보니까 완전히 거기는 정확한 계량, 누구나도 할 수 있게 정확한 계량,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 그런 거를 가지고 요리 방송이나 그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레시피라는 거를 쓰게 됐고, 돌아와서는 사실 요리를 가리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단지 동경에 있을 때 신세지던 분, 주변 분들이 이제 저 귀국했습니다라고 초대해서 음식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 이것 좀 가르쳐줘. 이거 못 보던 음식인데. 그래서 제가 쉬워요. 금방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딸이랑 같이 갈게. 우리 조카랑 같이 갈게. 언니랑 같이 갈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먹던 식탁에서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지하실을 차고를 좀 고쳐가지고 싱크대 몇 개 넣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냥 소문에 소문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조금 제대로 갖춰서 그냥 요리를 배울 만한 곳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되게 그게 사람들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80년대 중반에 시작했을 때는 어머니들이 요리를 배우면서 그때만 해도 시아버님이라든가 남편 또는 애에게 돌잔치 그런 거를 집에서 했어요. 여러분들은 놀라시겠지만 집에서 하고 정말 몇 프로의 사람들이 호텔에서 했을 때예요. 그리고 남편 친구들도 요새는 뭐 저녁에 같이 회사 근처에서 회식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솜씨가 조금 있다고 하면 집에서 회사 사람들 불러서 과장님 생일날 과장님 집에서 밥 먹고 하는 거는 다반사에서 이렇게 식당을 그렇게 많이 가서 하지를 않고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설날, 설날 그럴 때는 교수님이면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댁에 음식 맛보고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손님 접대용 음식이 굉장히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여튼간에 손님 접대 음식을 했었어요. 80년대에는. 그리고 이제 90년대가 넘어가면서 올림픽도 끝나고 하면서 뭐 스파게티, 뭐 글라탕, 그다음에 집에서 스테이크도 굽고 햄버거, 돈가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을 집에서 이렇게 해서 내면 당신도 레스토랑 하나 열어줄까가 최고의 칭찬, 요리 잘한다는 칭찬으로 들릴 만큼 이제 90년대에서 올림픽 끝나고 2000년대까지는 그런 외식을 집에서 좋은 식자재로 식탁을 차리는 게 이제 주부들이 음식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와서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자재, 유기농 식자재라든가 좋은 키운 야채라든가
특급 고기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 간편하게 질이 좋은 식사를 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 많은 여행을 하지만 저는 좋은 호텔은 비싸서 못 가지만 저는 음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목적으로 항상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호텔에 아침 식사를 꼭 가요. 그 호텔에서 머물지는 못해도 그래서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아침 식사는 조리를 많이 안 한 음식들이 나와요. 달걀, 빵, 프레시한 야채, 뭐 야채 주스. 그래서 그 지방의 야채의 맛, 그런 거, 우유의 맛, 그런 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행을 하면 어디나 가는 도시에 뭐 호텔은 저한테 맞는 호텔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는 꼭 제일 좋은 아침 식사를 해보면서 뭐가 이렇게 맛있구나를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다니고 슈퍼를 먼저 하고 서점에 들리고 하는 게 제 여행 코스고요. 그것들이 산 지식이 돼서 레시피를 쓰고 사진을 보면 생각이 나서 그걸 하고 손쉽게 영양 손실 없게 조리하는 법을 지금은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맛있는 음식 만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나이 들어서 더 들어요. 예를 들면 달걀을 어떻게 껍질을 쉽게 삶은 달걀을 벗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식초를 넣었다 어쨌다 하는데 과학적인 거는 달걀을 삶으면 그대로 꺼내놓으면 이 달걀 흰막이 말라붙어요. 그러니까 빨리 위에 공기구멍을 하나 뚫으면 이 껍질하고 막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물속에서 까면 이 달걀 과육하고 껍질하고 사이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책으로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책은 여러분들이 보는 요리책, 정확한 설명이 있는 요리책보다는 조리학에 대한 거, 영양학에 대한 거 또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식물 도감처럼 야채 도감. 예를 들면 대파는 언제가 맛있을까? 그러면 대파의 원산지는 시베리아예요. 추운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대파는 겨울에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에는 두껍고 큰 게 맛있어요. 근데 여름철에는 얘가 겨울께 아무리 변경을 시켰어도 여름철에는 삐쩍 마르거든요. 그래서 큰 거는 질겨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넘어왔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요리를 하다 보면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느낄 수가 있어요. 젊은 셰프들이 와서 요리를 하면 정말 멋지고 맛있게 잘 하잖아요. 하지만 주부들이 뭐를 못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주부만 했기 때문에 주부들이 뭐를 못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더 배우면 빨리 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곱게 채 썬다 또는 이 정도로 익힌다. 그럴 때 주부들은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볶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게 볶는 게 뭐예요? 볶는 게 익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시금치 같은 건 볶아진 걸 알 수 있어요. 파랗게 싱싱 같은 게 숨이 죽으니까. 그렇지만 당근이나 많은 야채 종류는 이게 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볶는다는 건 지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잖아. 열을 받아서 모양이 변하는 거는 볶아준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볶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넣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몇 번을 해서 이게 볶아진 건지, 볶는 게 어떤 상태인 건지 셰프들은 이미 몸에다 뱄기 때문에 얘기를 시켜주면 주부들은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만 모르는 거, 그런 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뭐 고기 스테이크 구울 때는 실온에다 놔두세요. 그래서 구워야지 고기가 잘 정답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온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져봐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실온이야. 그 냉장고에서 낸 고기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으면 돼 라고. 그게 이제 저도 몰랐지만 이제 하면서 경험이 되니까 쓰잘데없는 얘기 같지만 엄마들한테는 그런 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 전국을 정말 5일장을 제가 한 10년은 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그거를 하고 나서 저는 요리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많은 레시피를 더 정확하게, 더 맛있게, 내가 외국에서 배는 달고 짜고 시구한 맛을 섞어서 만드는 맛이 아니라 그 식자재의 맛을 살리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요리 보는 눈이 틀려졌고 엄마들한테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호기심이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어도 지금도 호기심이 생겨요. 저거 왜 저러지? 저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저럴 텐데, 저게 햇볕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철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혹시 그러면 저거는 저 열매를 달린 잎사귀는 크지 않을까? 한여름에도 이렇게 부드럽다면 그늘을 만들어줬을 때니까. 그런 식으로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과학적으로 자연이 어떤 환경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복숭아 같은 것도 왜 사서 이렇게 꼭지가 있는 쪽을 밑으로 놓잖아. 그러면 얘가 자랄 때 위 꼭지부터 이렇게 매달려서 자랐던 게 사람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빨리 상하겠죠. 제대로 익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게 이제 젊을 때는 안 보이다가 나이가 들면 보여요. 젊을 때는 자연이 저렇게 그린색이 이쁘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 보이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전 같으면 엄마한테 배웠겠지만 지금은 다 자기 일들이 있어서 엄마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역할을 지금 나이 들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글쎄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하고 같이 다니기 싫어해요. 근데 저는 끼워줘요. 왜? 맛있는 거 만들어주니까.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는 거가 있어서 저는 정말 요리하기 잘했고, 또 요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조명도 조금 알아야 되고 미술도 조금 알아야 되고 사회가 어떻게 흐르는 것도 알아야 되고 가족 구성원도 알아야 되고 또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안 할 때보다 그냥 음식이라는 건 남을 대접을 하기에 더 크잖아요. 내가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상태라든가 그걸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이때까지 아무 일 없이 할 수 있게 지켜줬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어떤 재료나 예를 들면 파 뿌리 하나도 살아있는 거를 내 손에서
다듬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성, 자연 그런 거를 뭐 텔레비에서 뭐 해서 소중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하면서 자연히 알게 돼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이 제가 이 나이 들도록 별일 없이 인간관계나 그래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제가 추석 9월 추석이 있어서 추석에 돼지고기를 집에서 삶으시는 분은 레시피대로 삶으시면 되고요. 안 그래도 왜 돼지고기 꼭 삶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썰어서 보쌈으로 잡수시고 한국 음식은 꼭 하면 남아요. 그 남은 거를 명절 때 뭐 당근도 있고 잡채하느라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조금 썰어서 소금에다 절였다가 겨자 조금 넣고 묻혀서 고기 사이에다가 넣으면 새로운 요리가 돼요. 돼지고기 수육보다 더 고급이네 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돼지고기 수육은 제 오리지널 레시피예요. 80년대 초반에 제가 겨자채, 명절에는 겨자채도 하고 겨자채 하려면 돼지고기 삶아서 수육 찍고 하는 과정에서 저거를 그냥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던 요리고 제 책에도 사진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요리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연이 내는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게 이 나이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선이 있고 하면 그 식자재의 본 맛을 알아가기가 어렵고 그 맛을 가진 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저도 3, 40대에 겪었기 때문에 3, 40대는 자연이 가진 맛을 무시하면서 조리를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 나이가 되면서는 자연이 주는 맛이 얼마나 귀한가. 이건 내 손끝에서도 나올 수 없는 맛이고 그래서 그 자연의 소중함과 더불어서 나오는 맛이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면서의 겸손함, 더 정직하게 돼야 되겠다는 그렇게 하면 앞으로 10년은 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알려줄 수 있을 때 제가 필요로 하지 제가 알려드릴 게 없다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살려고 살면서 자연에 더 가까운 맛을 찾아내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 바람이에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